대학 전공교는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정입니다. 최근 서울의 꽤 최상위권 대학에서 자교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조금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좀 하자라고 제안이 와가지고 제가 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신코치TV 주제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는 부분은요.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학부 연구생 시절부터 시작을 해갖고 내가 석사, 박사까지 학업의 길을 걷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상관은 없는 부분인데 대부분 최상위권 대학에서 조금 더 스펙적으로는 약간 부족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입 전형 때 목표로 했던 대학에 가지 못했던 거를 조금 대학원에서 보충을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보통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상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교수님과의 어떤 친분 관계나 학부 시절 내가 참여하게 되는 여러 프로젝트 속에서 교수님과 친해지고 또 학부 연구생, 석사, 박사 형들 뭐 이렇게 윗사람들하고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석사, 박사 코스를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석사, 박사로 간다는 거는요. 내가 정규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가겠다라는 것을 보통 시작하는데 그게 현실 세계에서는 조금 달라요. 자, 우리가 보통 석사 이상 졸업을 하면은요. 하이브레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대부분 구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서 보면은요, 석사, 박사 이상 또는 뭐 포닥한 사람 또는 해외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위한 각종 이제 채용 정보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이트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되게 불편한 진실인데 거의 채용 공고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입니다. 전문 계약직으로 선발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이 차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통 비정규직은요, 근로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뜻해요. 그래서 보통 석사, 박사를 했을 때 처음부터 정규직을 딱 오퍼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석사, 박사를 통해서 교수 트랙을 가고 싶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조교수까지는 비정규직이에요, 사실상. 정년 트랙을 갔다라는 거는 부교수부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영사이언스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신진 연구가 우대 채용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잘 보시면은요. 2년 계약직은 아니더라도 정규직은 아니에요.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안정된 상태의 정규직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석사 이상을 하고 나서 일반적인 회사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에서 석사 이상 채용하는 직무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GS건설에서도 보면은 채용 공고, 채용 직무 절반은 석사 이상 학위를 요구하는 직무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부분 취업을 하려고 하죠. 자, 그래도 공대나 자연계열은 대기업에서 뽑아주는 직무라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경계열,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석사를 하고 나서 다시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요.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박사과정에 가게 되는 건데 자, 모든 박사과정을 통틀어 가지고요. 박사는 학문의 끝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 계약직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전문 계약직. 요거는 이제 박사만 가능한 건데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급 자격증 있죠? 뭐 변호사, 계리사 자, 요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문 계약직이 가능합니다. 자, 이 전문 계약직은요. 보통은 4년 이렇게 계약을 해요. 어떤 데는 5년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정규직은 아닌데 4년에서 5년 정도 보장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년 그냥 일반적인 비정규직 있죠. 여기는 대부분 급여도 되게 낮고요. 안정성도 엄청 떨어지죠. 안정성이란 건 뭐 거의 없죠. 자, 그런데 전문 계약직 같은 경우는 고급 자격증이나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대해서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년이나 5년 정도 계약을 했을 때 특별히 뭔가 사고 치지 않는 이상 뭐 자르거나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급여도요. 해당 업계에서 줄 수 있는 만큼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계리사 자격을 취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들어가는 것과 박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회사에 들어간다. 그럼 사원부터 시작하지는 않아요. 그 자격에 걸맞는 자리와 직무와 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전문 계약직이라고 하고요. 저 전문 계약직은 4년, 5년 지났으니까 이제 뭐 가세요 이러지 않아요. 대부분 큰 문제 없으면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아닌 거죠. 그래서 공무원도 잘 보면은요, 저렇게 전문 계약직 공무원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채용하는 급수가 되게 높은 경우가 많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내가 4년제 학부를 나와서 정규직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걷어차고 간다? 이거는 저는 말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석박사의 길이 있다? 그러면 가는 거는 괜찮죠. 여기에서 석박 통합으로 또 가려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석박 통합 같은 경우는요, 일단
석사만 하고 가는 게 안 돼요. 여기는 끝까지 해야지 박사 학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교수님이 믿을만 하면은 가셔도 좋은데 그게 아니다. 내가 중간에 아니면 또 뭐 진로가 바뀔 수 있다. 그럴 때는 가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나의 경력 목표, 커리어 패스가 명확하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내가 스펙이 부족하니까 차후에 내가 뭔가 미래에 조금 더 지금보다 조건이 좋아지기 위해서 진학을 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문제는 정규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가느냐 마느냐에 여러분들이 고민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석사 박사 과정, 뭐 특히 석사도 마찬가지인데 몇 년 동안, 자, 보통 최소 여러분들이 석사 가게 되면요, 뭐 빠르면 2년인데 2년 만에 학위 주는 분들 잘 없습니다. 보통 한 3년 볼게요. 자, 박사도 코스워크 하고 나서요,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틀에서 딱 짜여져 있는 거죠. 교수님 밑에 박사들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또 석사들 있고, 학부연구생들 있고, 교수님이 외부에서 사업 따갖고 오면은 박사나 석사들이 연구를 보조해가지고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 활동을 하고, 또 요게 계속 책바퀴 돌죠. 그리고 내가 또 실적 관리를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짜여진 일정에 내가 전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석박 못 가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교수님들이 많은 재량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간 동안을 어느 정도 참으면서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 이거 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돈 문제도 좀 있겠죠. 그런데 이건 있어요. 사실 전일제 학생으로 들어가면요, 뭐 장학금이나 뭐 조교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크게 경제적으로 보상을 주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지는 않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볼 부분이긴 한데, 사실 내가 석박사를 가겠다고 마음 먹는 이상 전일제로서 교수님과 함께 랩실에서 또는 연구실에서 뭔가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입장이 있다 그러면 등록금을 내고 여러분들이 생활비 쓰는 것 정도는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자, 자교생과 타교생 비율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한 회사, 그러니까 DSM리 대우조선해양에서요, 채용 공고 중에 박사급을 원하는 채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땡땡땡 국립대 금지. 왜 그러냐면요, 이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직무에 있기 때문에 학문적 다양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 학교 출신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일부러 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학위를 요구하는 일자리에서는 이걸 가능하게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학문의 제가 다양성 이야기했죠. 자, 이 학문의 다양성 측면에서 자교생과 타교생의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요. 학교마다 이건 전부 다른데 타교생의 비율에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이 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갈 수 없지만 일반 대학원에는 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석박사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잘 만나보면요, 외국인 유학생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를 국비 유학생으로 보내는 숫자도 상당하기 때문에 석박사 과정에 외국인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학부에서 오는 자교 출신 플러스 외국인 유학생을 받는 교수님들도 있고요. 아니면 자교생 비율과 타교생 비율을 적절하게 조율해가지고 받는 교수님도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뭐 교수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100% 우리 학교 학생으로 뽑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은요, 그 틈들이 있거든요. 그 레이시오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요. 자, 그렇지만 자교생이 그래도 당연히 유리하겠죠. 쿼터도 넓고요. 그래서 상당히 좁은 쿼터를 여러분들이 뚫고 들어가려는 부분은 생각을 하시고, 내가 타교생이라면 일단은 불리한 건 맞는 거예요. 이 부분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고 다른 분들 영상에도 나오는데, 석박을 지나갈 때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이라면요,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고서는 사전에 교수님 컨택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뭐 교수님 컨택하는 법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이 다뤄주는데 되게 옛날 방식이더라고요. 코로나 때 보통은 만나지 않아줬어요. 이메일로 주고받는 게 보통 일반적인 방식으로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됐거든요. 뭐 지금 이제 코로나가 또 끝났으니까 잘 또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막 적극적으로 만나주고 이래주지는 않았거든요. 뭐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컨택 포인트도 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학원 진학은요, 여러분들이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고민점이거든요. 자, 이 점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대학원 진학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 제한된 일정과
제한된 스케줄로 살면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자, 이 여부를 잘 따져가지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